창업 자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창업 자금이란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은 토지, 건물, 기계, 집기, 비품 등의 설비를 구입하는 자금이고요. 운전 자금은 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우리가 창업 자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와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특히 스타트업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자금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와 관련해서 조달 계획을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을 언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창업에 따른 충분한 소요 자금을 먼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은 추정 소요 자금의 약 1.5에서 2배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자금 조달도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며칠 동안 경영 활동을 수행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때문에 장기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정부의 정책 자금은 대부분 5에서 7% 이하의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 비용을 덜어주고 경쟁력 제고도 직결되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창업 소요 자금표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구분해 봤죠. 추가적으로 지금 살펴봤던 예비 자금을 통해서 시설 운전 자금의 10% 예비 자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법으로서 창업 자금을 조달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자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달된 자금 사용에 대한 지급 대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첫 번째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기간과 용도를 파악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요 기간, 또 필요한 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경영권 확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자금 조달의 원천을 고려할 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경영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재무 위험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타인 자본인 경우가 많이 들어오면 재무상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외로 기타로 기업의 성장성, 또 금융시장의 여건, 또 경기 변동과 시장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업 자금의 조달 방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창업 자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먼저 내 본인 자금인 자기 자금은 창업자의 자금, 예적금,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각 자금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현물 출자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창업자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 사업장, 내 차, PC 이런 것들도 현물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 자금으로서는 원금, 동업자 자금, 기관 투자 자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타인 자금으로서 내 본인 자금 말고도 필요 용도가 또 있다면 타인 자금은 통상 정부의 정책 자금, 그리고 일반 은행, 또 보험사, 금융기관을 통한 일반 금융, 또 사채라는 것은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인척, 동료, 또 사금융까지도 두루 다 통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채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적절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자본과 부채, 그걸 통해 자산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 조달 계획은 창업 자금 중 50% 이상은 자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은 보시는 것처럼 현금, 예적금, 여러 투자 자금 등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구분해놔서 디테일한 수치로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추천해 드리고요. 타인 자금은 더 민감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차입금의 규모를 먼저 계획을 하고요. 또 그것을 할 때 담보나 보증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상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금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또 차입한 이유를 은행에 납득시킬 수 있음으로써 적절한 금리를 설정을 하셔야 될 테고, 또 은행 대출의 일반적인 절차도 숙지하셔서 필요한 서류 또 내용들에 대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업 자금의 조달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현금 흐름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즉 돈의 흐름을 기간대별로 작성하는 표입니다. 그럼 이건 왜 필요하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사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면 우리는 자금 조달 계획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창업자는 창업 기간 동안에 이 자금 흐름을 예측을 하셔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현금 관리를 하는데 현금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마이너스 대출과 의미가 다른 겁니다. 기업의 운영은.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작성 관리는 창업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는 한 계속 경영 자료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매일 하는 것이 이렇게 현금 흐름, 또 재무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초기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상세 내용을 영상을 통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벤처캐피탈 TBT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20여 년 동안의 커리어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그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창업자들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창업자들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후에 보면 제자리 걸음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성공하는 창업자는 어떤 남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위는 제가 생각한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우선 사물을 보는 남다른 문제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느낀 불편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업자들은 치열한 열정, 분석력, 실행력, 그리고 호기심,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좌절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규제라든지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박스 속에 갇히지 않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뒤에는 이런 담대한 아이디어를 믿고 투자를 해준 초기 투자자의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투자자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설득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일상 속에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문제를 이런 창업자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 자신이 느낀 불편함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더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호기심에 기반을 둔 분석력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부터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남들이 생각 못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남다른 학습 능력을 발휘해 매 단계 사업을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갑니다. 지금은 국민 송금앱이 된 토스를 만든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모바일에서 돈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은행 앱을 통해서 돈을 보내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공인인증서 이동 설정을 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을 하고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고 ARS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OTP 암호를 입력을 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은행 앱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불편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그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자동 계좌 이체망 CMS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시 겨우 5명짜리 이 작은 스타트업이 대형 은행들을 설득해서 CMS망을 열도록 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리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전했고 보란듯이 지금은 성공해서 몇 조짜리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표는 원래 좋은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직장 여성으로서 도저히 평일에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갈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자신이 찾는 그런 식품도 없었습니다. 낮에 집을 비우는데 신선식품 배송을 집에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푸는 마켓컬리를 창업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좋은 먹거리들을 언제든지 신선식품으로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쇼핑몰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런 신선식품들을 밤 늦게까지 이렇게 퇴근을 해서 직장 여성들이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 배송이 되는 그런 신선식품 쇼핑몰을 만든 겁니다. 이제 마켓컬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해서 누구나 이용하는 성공한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호기심의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교포 이시선 씨는 2016년 겨울에 한국을 방문을 했다가 숙취 해소 음료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숙취 음료로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겠죠. 그런데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제품이 미국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계속 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품이 숙취를 해소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숙취 해소 작동 원리를 연구를 했고요. 이 궁금증을 풀고자 관련 논문을 쓴 UCLA 교수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런 제품이 팔릴 수 있을까를 고려해 잠재 시장 규모를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고요. 한국을 방문해서 샘플 음료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미국의 친구들이나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위에 샘플 음료를 돌리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접 자기가 제품을 마셔보고 다음날 자신의 컨디션을 블로그에 기록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에 의거한 그의 분석력이 창업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는 이 숙취 음료를 가지고 모어랩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의 숙취 음료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간 7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이 됐습니다. 다음은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은 실행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 꼭꼭 감추거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선 돈만 투자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성공한 창업자들은 우선 뭔가 간단히라도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많은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국민 명함 관리 앱을 만든 리멤버의 최재우 대표가 있습니다. 그에게 창업 초기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명함을 입력하면 자주 오류가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명함 정보를 입력해 주는 그런 리멤버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후에 그는 나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입력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나중에 30명쯤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1000명쯤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자 속에 갇히지 않은 상상력도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관습, 규정, 법규 등을 다 따라가면서 사업을 하면 평범한 서비스 제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그건 규제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쉽게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규제는, 그런 고정관념은 싸워서 바꿀 수 있다는 기백이 필요합니다. 승객 운송 서비스는 시에서 허가를 받은 택시만 할 수 있다든지 자기 집의 남는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으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오늘의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를 사회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상력을 가지면 더 많은 사업 기회가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열거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필요합니다. 창업의 과정은 대부분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크게 낙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을 밝은 쪽,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을 다 갖춰도
적절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큰 회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설득해낼 수 있는 투자 유치 능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공한 창업자들을 만나면 뛰어난 펀드레이징 능력, 즉 투자 유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업도 잘해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찰력, 문제 해결 능력, 호기심에 바탕한 분석력, 실행력, 박스 속에 갇히지 않는 상상력,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투자 유치 능력 등이 제가 인상 깊게 본 창업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유달리 관심이 많고 항상 두리번거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튄다면서 따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튀는 창업자들에게 안 될 거야 라고 빈정대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의 창업 자금 지원 제도 중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창업 자금인데요. 지원 금액이 최대 7천만 원까지고요. 지금 강의하는 현재 대출 금리가 연 2.79%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 은행보다 금리가 절반 정도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식으로 대출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첫 번째 이용 가능한 부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여성분이시라면 여성 경쟁 협회를 통해서 여성 가장 창업 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하면 결혼하신 기혼 남성이라면 대표자를 공동 대표나 또는 사모님으로 추천했을 때 이 자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1억 이내. 그래서 대출 금리가 현재 기준 연 2%입니다. 이 또한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창업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어요. 자, 이거 언론에서 많이 회자돼서 하실 텐데 주로 미소금융 창업 운영 자금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금융 쪽에서 많이 재원으로는 우리가 불로소득되는 자금들이 있죠. 복권 또는 기타 이게 투기성 자금에 대한 수익이 되면 그 세금이 미소금융에 많이 오죠. 그래서 창업 자금은 7천만 원까지고 지금 현재 금리는 아까 소상공인 또 여성보다는 2배 높지만 혹시라도 창업 자금 전체로는 7천, 운영 자금은 2천, 시설 개선하는데 2천, 또 긴급 생계 1천 이렇게 각각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의 여건에 맞는 기관을 서치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이 서민금융 지원의 연장에서 햇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햇살론을 통해서 사업 운영 자금과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여기 금리가 없죠. 없는 이유는 이 대상자의 경제적 취약계층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내에 있는 자산을 파악한 후에 저리로 갈 수도 있고 최대 현재
지금 강의하는 기준에서는 2.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요까지가 정부 정책 자금들이 하나고요. 이어지는 지자체 지원금도 있습니다. 지자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까 봤던 소상공인 창업지원금과 운영자금으로서 지원 금액은 유동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마다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하는 지원금, 또 우리 강원도, 뭐 또 자기 주거 있는 서울시 뭐 등등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 창업 자금이 그 현 정부 이전에는 중소기업청으로 하다가 정부 기구가 장관급으로 확대되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격상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란 이름이 하나 추가되면서 금액이나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SME, 중소기업을 SME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에이전시. 그래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 합쳐서 창업 자금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운전 자금이 최대 얼마? 5억 원까지. 그리고 여성 기업은 10억 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금액이 상당히 크죠. 요거는 조금 규모가 커진 기업들한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해서 정책 자금들이 지원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선 지원, 또 나들 가게라고 여러분 그 집 주변에 슈퍼나 이런 데 보면 희망 나들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지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할 때도 창업을 하니까 지원금이 있고, 시니어는 몇 세 이상, 55세 이상 창업 때 또 지원해 줍니다. 신사업 개발, 장기 실업자, 또 재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지진 또는 화재, 뭐 이런 재해, 또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자원금은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업체가 우리가 50%를 넘는다는 이 데이터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을 할 때, 즉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경영 관리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고, 또 시장 확보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줄이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줄여야 될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정책 자금의 지원 현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니 창업 자금의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즉 3년, 창업해서 3년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자금은 정부 정책 자금이나 내 자금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금 유치와 확보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 살펴본 이 정책 자금 기관별, 또 상세 금액별, 내용별로 확인을 하신 후에 본인의 정책 자금이 안정적으로 융통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책 자금 등은 매년 초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기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중복 수혜가 가능하고요. 또 최근 이런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점차 금리가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융통하는 부분들, 즉 본인 자금에 더 안정적인 타인 자본을 융통하는데 정책 자금의 하나로서도 활용을 하신다면 더 안정적인 초기 안착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